이른 아침 5시 서울지방법원의 복도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비추는 시간이었죠. 오진수는 낡은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7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단정했어요. 흰 머리카락 아래 선명한 눈빛은 주변을 놓치지 않고 살폈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이군.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 진수는 먼지떨이로 창틀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그의 손길은 단순한 청소부의 것이라기엔 너무도 섬세했어요. 40년 동안 법정에서 정의의 저울을 들었던 손길이었으니까요. 진수는 법원의 모든 이들에게 그저 청소 아저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3년 전까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청소관리팀장조차 진수의 과거를 모른 채 그를 고용했습니다. 이 연세에 청소 일을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면접관이 말했을 때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곳에서 마무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진수는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를 꼼꼼히 닦았습니다. 그 복도를 수천 번은 걸었을 테지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것은 은퇴 후 시작한 일이었죠.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법원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래 지킨 이 공간, 떠나기 전에 한 번쯤은 스스로 정리하고 싶었지. 그는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법정에서의 화려한 경력과 존경받는 판사로서의 명성을 뒤로하고 이렇게 익명의 청소부로 살기로 한 것은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묵묵히 법원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것이 진수가 원하는 은퇴 생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진수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 김 씨의 인사에 진수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김 선생은 야간 근무 어땠어요?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 많은 날이라던데 일찍 깨끗이 청소해 놓으셔서 다행이에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모든 재판 일정을 암기하고 있었어요. 습관이 된 것이었죠. 판사로 재직할 때도 그는 모든 일정을 머릿속에 담고 다녔습니다. 기억력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책임감 때문이기도 했어요. 6시가 되자 법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청소 카트를 구석에 세워두고 조용히 담당 구역을 마저 청소했어요. 직원들은 그저 늘 보던 청소부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기에 간단한 목례나 미소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오 선생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행정직원 정 씨가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진수에게 항상 존칭을 사용하는 몇 안 되는 직원 중 하나였어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더 고생이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진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판사 시절의 품위가 묻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죠. 다만 참 예의 바른 청소부 할아버지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아침 7시 진수는 마지막으로 대법정 앞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진수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어요. 높은 천장과 웅장한 기둥이 있는 이 공간에서 그는 종종 과거의 기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수많은 판결을 내렸던 시간들,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에 밤잠을 설쳤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 재판을 마치고 법복을 벗던 순간까지. 법은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집행하는 것이지. 진수는 마른 걸레로 대리석 바닥을 꼼꼼히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깨끗한 법원, 깨끗한 법정에서
깨끗한 판결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진수는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침 9시 법원은 이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복도마다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법정 앞에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진수는 이제 청소를 거의 마치고 1층 화장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정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를 향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진수는 고개를 들어 소란의 원인을 바라봤습니다. 장영민 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35의 젊은 나이에 특수부 검사로 활약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형민의 세련된 외모와 날카로운 논리는 대중에게 정의의 화신으로 비춰졌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그의 권위적인 태도와 오만함으로 악명이 높았죠. 검사님, 이번 재판에서도 승소를 자신하십니까? 당연하죠. 정의는 항상 승리합니다. 형민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며 기자들의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수행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진수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형민은 복도를 걸으며 주변 직원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당당했어요. 진수 앞을 지나치려던 그 순간 형민의 보좌관이 들고 있던 서류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런, 죄송합니다. 보좌관이 몸을 숙이려 했지만 형민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괜찮아. 저기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잖아. 형민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하며 진수를 향해 손짓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여러 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저기요. 할아버지, 서류 좀 주워주시겠어요? 진수는 잠시 형민을 바라봤습니다. 판사 시절 수많은 검사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태도를 보이는 법조인은 드물었어요. 그는 조용히 몸을 숙여 서류를 집어 형민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 하시려면 공부 좀 하셨어야죠. 형민은 비웃듯 말하며 주변 직원들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농담에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편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여 예의를 표했을 뿐이에요. 수십 년간 법정에서 단련된 그의 표정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이, 할아버지는 한국말 못 알아듣나? 형민이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거만함이 묻어났어요. 잘 들었습니다. 진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순간 날카로운 통찰이 스쳤지만 이내 온화한 노인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형민은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받아들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보좌관들이 뒤를 따랐고 복도는 다시 일상적인 소음으로 채워졌어요. 하지만 주변 직원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오 선생님? 정 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니까요. 진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정의의 칼날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검사가 다 있다니 정말 별로예요. 정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권력을 가질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진수의 말은 마치 옛 판결문을 읽는 것처럼 무게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범한 청소부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진수는 청소 카트를 밀고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온 사람의 등은 결코 쉽게 굽혀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점심시간 법원 군의 휴게실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식당이나 근처 식당가로 점심을 먹으러 간 시간이었죠. 오진수는 작은 도시락을 꺼내 홀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어요. 밥과 몇 가지 반찬, 그리고 김치. 평소와 다름없는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진수는 주변을 살펴본 후 낡은 배낭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바인더의 노트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진수만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노트를 펼치자 정돈된 필체로 적힌 이름들과 메모가 나타났습니다. 장영민 검사 특수부 이과 그 아래로 세심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5월 15일 증거 조작 의심, 증인 진술 누락. 6월 3일 김 의원과 비공식 만남, 로비 정황. 6월 10일 회식 자리에서 판사들은 내 손바닥 위 발언. 진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노트에 추가했습니다. 6월 12일 법원 직원 및 청소 인력에 대한 모욕적 언행. 그의 필체는 여전히 판사 시절의 정확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이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 후부터였어요. 법원의 모든 구석을 청소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다양한 인물들의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영민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 몇 달간 관심을 두고 지켜봤어요. 화려한 전적과 달리 형민의 행동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불필요하게 강압적인 수사 방식, 특정 재벌 관련 사건에서의 미온적 태도,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인 비리 사건에서의 증거 처리 방식까지.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니까. 진수는 중얼거리며 노트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법원 내부 시스템 접속 기록과 특정 파일 번호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는 이미 판사 시절 사용하던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퇴직 후에도 간헐적으로 사용해 중요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진수가 특히 주목한 것은 최근 형민이 담당한 국회의원 비리 사건이었어요. 공소장과 증거 목록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의 진술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점과 일부 결정적 증거가 분실로 처리된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있었죠. 법원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지. 진수는 작은 메모지에 몇 가지 파일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판사 시절 특별감사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접근 권한을 가졌던 기밀 데이터베이스 코드였어요.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었지만 법원 전산망의 일부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진수는 재빨리 노트를 닫았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경비원 김 씨였어요. 오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아까 장 검사가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걱정 마세요. 나이 들면 이런 일에 무뎌집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이에 대한 경계심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특별 감사가 있다던데 청소 일정도 조정해야 할까요? 김 씨의 물음에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감사라. 때마침 좋은 기회였어요. 아, 그렇군요. 토요일에 제가 나와서 관련 구역을 청소하겠습니다.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법원이 깨끗한가 봅니다. 김 씨가 떠난 후 진수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간결하게 적었어요. 특별감사위원회 접촉 필요. 수집 증거 제출 검토. 진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청소부가 아닌 다시 한번 정의의 수호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법원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진수는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했어요. 그의 하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 선생님. 경비원 박 씨가 진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진수의 집은 법원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은퇴한 그가 살기에는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검소한 생활을 추구했어요. 화려한 직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를 축적하지 않았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법률지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진수는 간단히 저녁을 차린 후 오래된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에 있는 캐비닛을 열자 그 안에는 판사 가운과 법봉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캐비닛이었어요. 이 옷을 다시 입게 될 줄은 몰랐군. 진수는 가운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검은 천은 여전히 묵직했고 그 안에는 그가 평생 지켜온 정의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법봉을 집어들자 익숙한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진수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오랫동안 교류해온 법조계 인사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중 한 번호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정의준 청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외준 씨, 오래간만입니다. 오진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반가운 음성이 들려왔어요. 오 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은퇴 후에는 연락이 통 없으시더니 무슨 일이세요? 그동안 잘 지냈지요?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청렴감사 특별위원회가 아직 유효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최근에는 법원과 검찰 내부 비리 감시에 집중하고 있죠. 부장님께서도 위원회를 창설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청렴감사 특별위원회는 그가 판사 시절 주도하여 만든 독립적인 감시 기구였어요. 법조계 내부의 비리와 부정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퇴직하긴 했지만 아직 자격은 유효하지요. 네, 부장님은 명예특별심사위원회 자격이 평생 유지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진수는 노트를 펼쳐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장영민 검사 들어봤소? 아, 그 유명한 특수부 검사 말씀이시죠?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스타 검사인데.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지만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의심됩니다. 내가 몇 달간 관찰한 결과를 전달하고 싶소. 전화 너머로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의 보고서라면 즉시 검토 대상이 될 겁니다. 언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내일 밤 가능하겠소.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가겠소. 통화를 마친 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었어요. 3번의 거절만에 받아들인 퇴임식 날, 그는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란 언제나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 신념이었죠. 진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법원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의 접근 권한은 제한적이었지만 오랜 경험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여기 있군. 진수는 장영민이 최근 담당한 사건들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비리 사건과 관련된 파일에 주목했어요. 그 안에는 공식 기록되지 않은 메모와 변경된 증거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런 흔적들은 일반인에게는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베테랑 판사의 눈에는 명백한 불법의 징후였어요. 진수는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고 자신의 메모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라 명예특별심사위원으로서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검사를 심판하겠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운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던 부장판사의 단호한 음성이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법복을 입고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흘 후 서울지방법원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특별감사단이 도착하여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검찰청에도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오진수는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닦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주변의 모든 대화에 열려 있었습니다. 장영민 검사가 내부 감사 소환 통보를 받았대. 진짜? 그 잘나가는 스타 검사가 말이야? 응, 어제 저녁에 공문이 내려왔대. 직원들의 소곤거림이 복도를 따라 흘러다녔습니다. 진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면서도 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11시경 장영민이 급하게 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대신 그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어요. 진수는 걸레질을 멈추고 형민을 지켜봤습니다. 형민은 복도 한쪽에 서서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원님, 저 장영미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부감사 소환장이 왔다고 합니다. 전화 내용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형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니 좋은 소식은 아닌 듯 했어요. 그는 통화를 마치고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청소 카트를 밀며 형민의 사무실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형민이 서류를 급하게 살펴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형민의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리 정황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요. 뭐라고? 벌써 언론에서 나왔다고? 형민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청렴감사 특별위원회는 늘 신속하게 움직였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언론 공개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형민은 책상 위의 서류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진수가 전달한 감사보고서에는 그가 지워진 줄 알았던 증거 목록과 변경된 진술서 원본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형민이 특정 정치인과 만난 비공식 약속 일정과 로비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워지지 않고 있을 수가 있어? 누가 이런 걸 제보했어? 형민은 충격에 휩싸인 채 서류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형민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어요. 내부 감사 발의자 서명란에 적힌 이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오진수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현 명예특별심사위원. 오진수.
그 노인 이름이 왜 여기에 있어? 형민의 머릿속에 며칠 전 모욕했던 청소부 할아버지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시한 청소부가 실은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형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청소 중이던 진수와 마주친 형민은 말문이 막혔어요. 진수는 평온한 표정으로 형민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진수 판사입니까? 진수는 걸레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청소부 오진수지만요. 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당신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제출되었고 심의는 내일 열립니다. 그곳에서 모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소박한 청소부가 아닌 수십 년간 법정을 주관해온 법관의 위엄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증거가 어떻게? 형민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법원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다 보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당신이 지웠다고 생각한 흔적들, 감춰둔 대화들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형민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교만한 태도는 온데간데였고 이제 진실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특별감사단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수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고 형민은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진수의 눈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바랐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었으니까요. 징계심사 당일 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특별감사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여러 법조인들이 모여들었고 보안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했어요. 오진수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정장은 약간 헐렁했지만 그의 위엄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어요. 오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청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준이 진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였어요. 감사합니다. 의준 씨, 오늘 절차는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네, 부장님이 제출하신 증거와 추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영민 검사도 이미 도착했고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죠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진수는 다른 위원들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장영민이 변호인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형민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진수는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두가 이 전직 부장판사와 스타 검사 간의 대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검사 장영민에 대한 징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들이 차례로 혐의 사항을 설명했고 증거가 제시되었어요. 내부 고발자의 증언, 변경된 증거 기록, 그리고 비공식 만남의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형민의 변호인은 몇 가지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어요. 형민의 얼굴에서는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진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모든 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35년간 법정에서 많은 검사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법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영민 검사는 그런 대다수와는 달랐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형민이 했던 발언, 특정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흔적, 중요 증인의 진술이 변경된 과정까지.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어떤 감정적인 표현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집행하는 자의 자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사회의 약자부터 강자까지 모두를 동등하게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장영민 검사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에게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진수는 잠시 형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법을 사유화한 자에겐 더 무거운 책임이 다릅니다. 이 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진수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어요. 그의 교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진실 앞에 무력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장영민 검사, 최후 변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형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톤이 아니었어요. 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고 눈빛에는 확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거는 명백했고 모든 위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심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위원들은 퇴장하여 짧은 논의를 한 후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진수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피심사자 장영민, 직무정지 및 면직 청구, 검찰 고발 의견 포함. 위원장의 선언에 회의실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최대한의 징계였고 사실상 장영민의 법조인 경력이 끝났음을 의미했어요. 장영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정문은 이미 작성되어 있으며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정리하자 회의실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진수는 조용히 자신의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의 임무는 이제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진수의 어깨에 누군가 손을 얹었습니다. 청렴감사 특별위원회의 다른 위원이었어요. 오 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판사 시절에도 엄격하셨지만 은퇴 후에도 이렇게 정의를 위해 나서시다니. 진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정의는 직위가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제 저는 돌아가야겠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진수의 뒤로 숨죽인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법원 직원들과 몇몇 판사들이 그를 지켜보며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정씨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익명의 청소부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자 이미 몇몇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오 부장님, 어떻게 청소부로 일하게 되셨습니까? 장영민 검사의 비리를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진수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 조용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길을 나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지만 진수의 걸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무대 뒤로 퇴장하듯 조용히 사라지길 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판사 가운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운을 접어 캐비닛에 넣었어요. 이제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정말 은퇴인가?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석양이 도시의 빌딩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35년간의 법조 생활과 이후 3년간의 청소부 생활,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지켜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수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부장님, 정희준입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 장영민 검사 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부장님이 실제 고발자였다는 사실도요. 그렇군요. 어쩔 수 없겠네요. 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다니.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시는 건 어떨까요? 자문위원으로라도요.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지만 이제 정말 쉬고 싶군요. 다른 젊은 판사들이 정의를 지켜나갈 테니까요. 통화를 마친 진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법조 생활 동안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첫 판사 임명식, 중요 사건의 판결문, 후배 판사들과의 기념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가 청소부로 일하며 몰래 찍은 법원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앨범을 덮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정의로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은 더욱 부드럽고 온화했어요.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는 이제 조용한 관찰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지방법원의 아침은 평소와 같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복도를 청소하는 오진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청소부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법원 한쪽에서 젊은 판사가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부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많은 법조인들에게 무시당하는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이는 진수의 행동이 남긴 작은 변화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청소부로 일하며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법원 내부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청소부와 경비원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고 판사들도 자신의 권위에 대해 더 겸손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10시 법원 로비에 새로운 전시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정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은 전시였고 그 중앙에는 오진수의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정의는 직위가 아닌 행동에서 비롯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멀리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진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구입해둔 작은 농가에서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진수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비록 청소하는 공간은 달라졌지만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확했어요. 안녕하세요. 동네 이장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웃집 할머니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신문을 들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 선생님, 서울에서 큰일을 하셨다면서요?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이장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정의의 청소부, 특수부 검사의 비리를 밝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진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이에요. 겸손하시기까지. 우리 마을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마을 어른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들려주시겠어요?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후 진수는 마을 정자에 모인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었어요. 법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거란다. 그리고 정의는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하지.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진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에게 진수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도시에서 온 지혜로운 어른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진수는 다시 자신의 농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는 법정이 아닌 이 작은 마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장영민 검사의 비리가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의 사건을 담당했던 다른 검사들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자정 움직임이 일었고 청렴감사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었어요. 진수의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부장님, 정희준입니다. 장영민 건 이후로 내부 고발이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부장님의 용기에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이군요. 정의는 항상 그렇게 조용히 퍼져나가는 법이지요. 통화를 마친 진수는 마당으로 나와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정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는 끝났지만 정의는 계속돼야지. 진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뒤로 마을의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먼 도시의 불빛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곳에서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정의는 계속해서 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